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본인의 정치적 신념이 있지요. 대통령 되려고 정치하는 게 아니다. 또한 정치하기 위해 대통령 된 게 아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기울어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기 위해 대통령이 됐다라고 강조했지요. 우리 국민들과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무너진 대한민국 바로 세워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과 원칙, 정의와 공정,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대한민국을 헤쳐먹은 불법 세력들, 반국가 세력들, 정북 주사파 세력들 법의 심판대에 세워달라는 것이지요. 작년도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이 대담하게도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발언을 했지요. 당시에 이승만 대통령의 유럽 순방과 관련된 발언을 한 그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윤석열 대통령이 쏘아올린 공, 국가보훈부 박민식 장관이 제안을 하자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화답을 했습니다. 내년 총선 필승 전략.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펜앤마이크의 기사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의 이 주장도 좀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의 자유파가 중요합니다. 내년 총선의 주역으로 등장하나 이승만 전 대통령 58주기 다음 날인 20일 한 언론사 중앙일보가 의미 있는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올해 초 있었다는 국무위원들의 저녁 자리에서 나는 이승만 건국 대통령 재평가를 둘러싼 대화 내용입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나 그 주변 국가보훈부 쪽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만 모아 제보한 것으로 추정되는 기사를 중심으로 당시 자리 및 이후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 사이에 오고 간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시 식사 자리에는 박민식 장관을 비롯해 권영세 당시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원희룡 국토부 장관 등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이 참석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586 학생 운동권 출신인 이 원희룡 장관이 가장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라고 합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주도한 대한민국 건국의 역사는 긍정과 성취의 역사로 봐야 한다라며 4.19 이후 들어선 박정희 정권 18년 동안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이 많이 묻혀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이와 함께 객관적인 사료를 통해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적을 다시 확인해 알릴 필요가 있다라며 스티커부의 일기를 읽어볼 것을 권유했다라고 합니다. 이 일기는 소련 육군 중장 티렌티 스티커부가 남긴 기록으로 소련의 지시를 받은 북한 김일성이 이승만 전 대통령의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방해한 과정이 자세히 기록돼 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울 배제고, 당시에는 배제 학당이었죠. 이승만 전 대통령의 서울 배제고 후배인 권영세 장관은 이승만 전 대통령이 걸출한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대로 평가받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말했으며, 이승만 기념사업회 회장을 지낸 박진 장관은 국제정치, 국제관계에서 보인 이승만 전 대통령의 탁월함은 그 누구와도 비견할 수 없을 정도라고 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당시 식사 자리에서 특별한 발언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박민식 보훈부 장관에게 이승만 전 대통령의 공을 통째로 알리면 국민들이 버거워할 수도 있다. 잘한 것부터 조금씩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조언을 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때를 기다렸다가 지난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주최한 제주 포럼 강연에서 이승만 정부의 농지개혁을 대한민국이 기적을 이룬 결정적 장면으로 소개를 한 이후 한동훈 장관의 발언은 많은 언론들의 집중 이슈를 받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상공회의소 멤버인 기업인들에게 농지개혁으로 만석군의 나라였던 대한민국이 이병철, 최정년 회장 같은 영웅들이 혁신을 실현할 수 있는 나라로 바뀌었다. 농지개혁이 대전환의 계기가 됐다라고 말했습니다. 주목되는 것은 이들 이승만 전 대통령 재평가에 관한 발언을 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모두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거나 가까운 측근들로 내년 총선에 출마할 사람들이다라는 점입니다. 이들 중 권영세 장관은 이미 총선 준비를 이유로 사퇴를 했고 원희룡, 박진 또한 오는 연말쯤 내각을 떠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또한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얼굴 역할을 하기 위해 차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인 국민의힘이 내년 총선 기조가 윤석열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에 이 맞춰질지 여부, 즉 윤석열 대통령과 이들 자유파들이 선거를 주도할 것인지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미동맹 복원, 한일 관계 정상화는 물론 최근 우크라이나 방문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건국 이념이자 기본 가치인 자유민주주의 바로 세우기에 대한 집념을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쉽게 말해 내년 총선 전략 무슨 전략이라는 겁니까? 자유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전쟁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처럼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처럼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전사, 투사로 싸워야 한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이승만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왜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들 입에서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자유파,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전사, 투사가 되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저 문재인 주사파 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북괴 김정은, 김여정의 수석 대변인 역할을 했습니까? 쉽게 말하면 종북 주사파 세력들인 이 민주당 세력 대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세력들의 전쟁, 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전쟁의 선봉에 선 윤석열 대통령의 전략대로 가야 승리할 수 있다라는 저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이 펜앤마이크가 전한 소식의 그 핵심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번에 상공회의소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의 그 농지개혁과 대한민국의 경제발전의 그 기틀, 정말 명강연이었죠. 그러니 이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이러한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뭐라고 강조했습니까? 대한민국 최고의 국방은 보훈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전사처럼 싸우는, 또
군복을 입고 적들과 싸운 우리 영웅들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니 국민의힘 현역 위원들 정신 바짝 차려서 전사가 좀 되시라요. 아유, 전사가 좀 돼서 윤석열 정부 좀 잘 좀 지키고 내년도 총선에서 필승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멸공.